지금으로부터 한평생 71년 전생에 걸쳐 오로지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과 갈라진 조국의 평화적이고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솔선난관에 임하시었고 불철주야로 일관하여 애쓰시다가 애석하게도 다가오는 조국 통일의 그날을 못 보시고 한결의 한뜻으로 한길로 가 한마음 한동산에 한조국을 바라는 온 결의의 절실한 염원을 나누신 채 지난 5월 14일 오전 1시 52분을 기해 영영 우리 곁을 떠나신 고 이영근 선생의 장례식을 주식회사 통일일보사의 회사장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장례식은 애국선열의 묵도에 이어 장위원장의 식사, 고인의 경력보고, 명복을 비는 독경, 조사회의 조전 피로와 가야금 헌주, 이어서 유족 대표 인사와 장위원회 대표 인사, 헌나와 분향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애국선열의 묵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에 계신 여러분 전원 기립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의 해방 독립과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힘쓰다 쓰러진 모든 애국 선열들에 대한 묵도를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묵도 시작. 바로 착석해 주십시오. 순서에 따라서 통일일보사 이승옥 사장의 장위원장으로서의 식사가 있겠습니다. 1990년 5월 14일 새벽 어두움 속에서 고요히 물결만 치는 동경만이 전망되는 tsukiji 암센터에서 선생님의 서거를 맞아 오늘 일본에 체류하는 한국 동포 유지들은 선생님에게 이별을 구하며 선생님을 저승에 보내드리기 위해서 이곳 동경 아오야마 장의장에 모였습니다. 중학 3학년의 소년 시절 일본 재불매운동을 전개해 항일투쟁에 참가한 이래 해방의 그날까지 독립운동에 몸을 바쳐 항상 일본 제국주의와 제일선에서 싸웠던 선생님의 장식을 일본의 수도 동경 한가운데 이곳에서 가지게 된 데 대하여 착잡한 마음 금할 길 없으며 시대의 무정함을 통감치 않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 지금 저희들 앞에는 꽃에 둘러싸인 선생님의 자애로운 모습에 영정이 저희들을 따뜻하게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그 무정한 시대의 흐름을 바로잡기 위하여 평생을 일관하여 분투하셨습니다. 선생님은
71년의 생애 중 실로 50여 년의 세월을 오로지 민족과 조국을 위하여 바쳤습니다. 해방 전은 국내와 중국을 왕래하며 독립운동에 헌신, 해방 후는 새로운 조국 건설에 이바지하며 정부 수립 후는 정부에 참여하여 신생국가 발전의 기초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국사업에 매진, 나라의 앞길이 흐려지자 반독재 민주화와 평화 통일을 위하여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일본 망명 후는 본제의 창업자로서 리더로서 활약하시고 지면을 통하여 혹은 직접 행동으로서 조국의 통일과 제1동포사회의 융화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 가업들 모두가 선구적인 일이어서 그간의 선생님의 나날은 고토의 계속이었으며 간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가면히 그 가시밭길을 걸으셨으며 솔선해서 그 어려움에 정면으로 부닥쳐 스스로에게 과한 책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 생애는 진실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실천과 헌신의 일생이었으며 선생님이 입버릇처럼 강조하시던 솔선취난, 일관분투, 책임 완성의 세계 그것이었습니다. 일본 망명 후만 돌이켜보더라도 선생님은 본지를 비롯하여 영자지, 국문지, 영감 그리고 국내에서 일간지를 발행하는 한편 통일운동체를 조직하여 청년 학생들을 민족간부로 육성하는 데 주력하여 통일운동의 전진과 민족사회의 발전에 노력하였습니다. 외국에 망명한 정치활동가가 이렇게까지 활동을 전개한 예는 우리 민족사회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유해가 드문 일일 것입니다. 또한 통일운동은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여 완전 독립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독립운동을 계승하는 민족운동입니다. 항일운동에 이어서 통일운동을 일상적으로 실천해온 선생님 같은 예는 우리 민족사회에 결코 많지 않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실천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이 무엇보다도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주의자, 대외적으로 개방된 새로운 현대적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우리 민족의 자주 자립과 발전을 국제사회 민주화의 일환으로 규정, 강대국, 선진공업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개혁하여 약소 개발도상국이 대등하게 되는 신질서를 계속 추구해온 진보적 국제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그 바탕 위에 선 실천적 통일운동의 지도자, 성실한 통일 이론가였으며 현실적인 진보적 애국 정치가였습니다. 그러한 선생님의 기본 사상과 인간성의 편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통일을 추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족의 정예라고 강조하신 데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상이나 주의를 앞세워 민족의 정예를 저버리고 통일운동을 정략화, 형회화하는 자들에게는 가차없는 전투자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는 특정 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역사와 실험해야 한다. 거기에 우리들 일의 본연의 의의가 있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선생님이시기에 일친의 명리나 영달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진의 안위마저 돌이켜보지 않고 오로지 애족 애국의 높은 뜻을 실현하는 데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러한 선생님의 고결한 유지와 유훈을 가슴에 되새기며 유업을 계속 보살펴보는 데 뜻을 같이 한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 자리에는 선생님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으며 선생님의 손에 의해 육성되어 선생님과 함께 지난날 주위에 박해를 뿌리치면서 고투해온 통일운동의 동지들이 모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선생님이 늘 그 발전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신 사회단체와 기관의 책임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제1동포가 모이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아낌없는 지원 협력이야말로 선생님이 하신 일의 중요한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본국에서는 동지와 가까운 친지들이 쫓아오시고 일본인 측에서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저희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선생님의 명복을 빌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이 일찍이 예견하신 바와 같이 지금 세계 대세도 조국의 추세도 평화의 대도 개방과 민주개혁, 융화의 방향으로 분류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많은 난관이 예측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신 것이 아쉽기 그지 없습니다. 선생님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나는 개인적으로는 대서로운 일을 못해왔다. 그러나 잘못된 일은 안 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의 겸함을 나타내기보다 선생님이 진정 실험해야 할 역사적 대가업을 목전에 두고 세상을 떠나야만 하게 된 선생님의 억울함과 못다 태운 통일 실현과 통일 후에 발전된 민주조국 건설의 집념을 나타내는 말로 우리들의 가슴을 치며 비통을 더하게 합니다. 비록 자연인 창정 이영근 선생님이 육신은 가시더라도 선생님의 혼은 이 민족을 걱정하여 잠 못 이룰 것입니다. 선생님의 혼은 우리 곁에 남아 조국이 평화 속에서 민주 통일을 이룩하여 모든 동포가 자유와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될 그날까지 계속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을 보살펴 주심과 함께 그동안 공사에만 쫓겨 전혀 돌보지 못하신 사모님과 상주를 비롯한 유족들 곁에도 가 주셔야겠습니다. 저희들도 하루빨리 선생님께서 청명 속에서 편안히 쉬실 수 있도록 저희들의 소임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맹세해 드립니다. 1990년 6월 16일 통일일보 사장 이승목. 이어서 고 이영근 선생의 양력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이영근 선생은 1919년 5월 3일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에서 아버님 이원영 선생님과 어머님 서광자 여사의 차남으로 태어나셨습니다. 1933년 6월 청주공립고등보통학교 3학년 재학 시에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주도하다가 퇴학당하는 등 어려서부터
항일운동의 뜻을 두었으며 1940년 3월에는 연희전문학교 문과를 졸업하고 서울시 종로 2가에 이보 한명회사를 설립하고 전무직에 있으면서 독립운동의 지도 인사 여러분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고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되면서 회사 자체를 민족주의계를 비롯한 전국의 독립운동자들의 연락과 교류의 근거지로 만들어 독립운동에 전념하셨습니다. 1944년 여름에는 여운형 선생을 중심으로 한 건국동맹 결성에 참여했습니다. 1945년 5월에는 중국으로부터 국내에 잠입하여 서울시 도심에 있는 장안빌딩의 일부를 비밀 서클에 아지트로 하여 항일 지하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동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이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자 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하여 중앙위원이 되었습니다. 동년 9월 5일에는 건국준비위원회의 내자파가 주도하는 조선인민공화국의 수립에는 참가하지 않고 반대하여 싸웠습니다. 동년 10월에는 해방 후 처음으로 주간지 조선주보를 설립, 주간에 취임했으며 10월 5일에는 여운형 선생과 송진호 선생 등 좌우 정당 지도자가 참석한 국내 요인들의 회담을 준비하여 주최하였으며 12월 말에는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결정된 신탁 통치안에 반대하여 싸웠습니다. 1946년 봄에는 8월에 정식으로 발족한 사회민주당의 준비 단계로부터 참가하여 선전부장에 취임하였습니다. 그 후 사회민주당이 남조선 단독선거에 반대했기 때문에 제주도 하나만이라도 주권국가를 수립하여 외국에 의한 군정은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여 탈당하였습니다. 1948년 8월에는 초대 농림부 장관 조봉암 선생의 청으로 농림부 비서실장 겸 농림부 장관 비서관에 취임하여 농지개혁 및 농업협동조합을 조직, 농업신문을 발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약하였습니다. 1949년 2월에는 조봉암 농림부 장관과 함께 농림부를 사임하고 즉시로 태양신문의 상임고문에 취임하였습니다. 1951년 12월에는 세칭 대남 간첩단 사건의 수괴로서 육군 특무대에 체포당하고 투옥되었습니다. 1952년 5월 21일에는 1심에서 사형이 구형되었다가 5월 26일에는 전 피고의 무죄 판결이 내렸습니다. 1956년 3월에는 검사 공소로 대법원에 계류 중 병보석으로 병원에서 요양하게 되었습니다. 1958년 1월에는 진보당 사건이 발생하자 이승만 정권은 병상신문을 강행하였으며 그로 인한 학살을 면하기 위하여 일본해로의 망명을 결의하고 1월 19일에는 서울을 탈출, 4월 10일에 일본에 망명하였습니다. 동년 9월 6일에 동경 니시간다에 조선통일문제연구소를 설립하고 동년 12월에는 조선신문사를 설립하여 1959년 1월 1일에 조선신문 창간호를 발행하여 조국의 평화통일을 주장했습니다. 동년 2월에는 한국대법원이 평화통일운동자 조봉암 진보당 당수의 사형의 최종 판결을 내리자 조국평화통일 촉진협의회 중앙대표위원 겸 사무국장인 원심창 이사를 비롯하여 김삼규 선생 등과 함께 조봉암 선생 구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국제적으로 구명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동년 11월에는 조선신문의 진용을 정비하여 통일조선신문으로 제호를 개정하였고 이로부터 본격적인 언론활동에 매진하였습니다. 1960년에 들어서서는 원심창 이사를 비롯하여 제1평화통일운동의 대표자들과 조선민족통일회의를 조직하여
동년 3월에는 통일운동의 지침이 될 민족통일선언을 발표하였고 4월에는 기본적인 행동강령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961년 2월에는 일간 민족일보를 일본에서 지도 지원하여 창간하였고 민족자주통일협의회의 결성을 촉진시켰으며 그를 또한 지원했고 동년 2월과 3월에는 제1동포사회의 민족단합사업의 일환으로서 당시에 조영주 민단중앙단장과 한덕수 조청년 의장의 연석회의를 중개하고 순회회담을 2회에 걸쳐 실현시켰습니다. 동년 3월에는 통일조선신문을 주관하고 5월에는 5.16 쿠데타가 일어나자 그 누구보다도 앞서서 규탄하고 일본에서 반군정 투쟁의 봉화를 올렸습니다. 또한 통일 문제를 국제적으로 호소하기 위하여 월간 영문 잡지 원코리아를 발간하여 세계 120여 국의 발송, 국제 여론 조성에 힘썼습니다. 동년 8월에는 군사정권이 조영수 사장 이하 민족일보 간부들에게 사형을 포함한 중령을 선고한 것에 대해 엄하게 규탄하고 구명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964년 10월에는 통일조선 영감을 발행하여 통일운동사와 통일실현의 방법 등 내용을 통해 처음으로 통일문제의 이론화 작업을 실천하였습니다. 그 후 1965년 7월에는 한국민족자주통일동맹 일본본부를 결성하였고 통일조선 영감 해방 20주년 기념특집 65, 66년파를 발간하였습니다. 1966년 4월에는 4월혁명 6주년을 기념하여 동경 시부야에 통일운동의 간부 양성기관인 통일학원을 설치하여 청년민족 간부 양성에 심려를 기울였습니다. 동년 8월에는 제1청년 통일운동체로서 한국민족자주통일청년동맹을 결성 지도하였으며 1968년 1월 21일 북의 게리라가 난파되자 평화통일에 역행하는 망동에 대한 준연한 비판을 가하고 그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1970년 2월부터 8월에 걸쳐서는 제1동포가 남북 양정부에 요구하는 남북 간의 평화 확보와 교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지도하였고 71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70년 10월에 있었던 북조선 노동당 제5회 대회에서 결정된 폭력혁명 통일노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무력통일 정책의 부당성과 위험성에 대해 비판 경고하였습니다. 동년 11월에는 민주조국통일회의를 결성 대표위원회에 취임하였습니다. 1972년 2월 국문판 통일잡지를 창간하였습니다. 1973년 9월에는 통일조선신문의 제호를 통일일보로 개정하고 일관화함으로써 보다 광범위한 언론활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1975년에 들어서는 조청년 동포들의 방한 성모당 사업을 구상 재개하였으며 정부와 민단이 동년 9월에 성묘단 사업을 추진 실시됨으로써 본국에서 단절됐던 남북 대화의 재개와 민족 내부에 있어서의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와 이산가족의 재회운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1980년에는 내각 재개헌을 제기하여 일관 주장해왔고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정력적으로 주장하는 등 한국의 민주화와 조국의 평화 통일의 여건 조성을 위해 정력적으로 불철주야 힘쓰시다가 1984년 6월 뇌혈전으로 오른쪽 반신이 부자연 몸이 되었습니다. 1987년 7월에는 간장암으로 진단받고 입원과 퇴원을 거듭하는 투병 생활 속에서도 통일운동에 헌신하였습니다. 1990년 1월에는 루마니아와 동굴아파 등 일련의 사태를 감안하여 우리 민족 내부에서의 그와 같은 비극의 발생을 미연에 막고 평화통일의 추진을 보장하는 여건을 구축하기 위하여 남북에 걸쳐서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주장하였고 그의 최대 장애인 김일성 정권의 퇴진을 국내회를 통해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5월 14일 오전 1시 52분을 기해
선생은 그렇게도 바라고 힘쓰셨던 조국 통일의 그날을 못 보시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지난 5월 25일 정부에서는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대한민국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노태우 대통령 방일시 추서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과 조국 통일 실현에 있어서 고 이영근 선생의 일생은 실천적 조국 통일 운동의 지도자로서 진보적 애국 애족의 정치가로서의 생애였습니다. 이상 고인의 양력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고인의 명복을 비는 독경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삼세 제망 융융 무진
삼보 자존 불사자비 위작 징명 허수 난감 상내 소수 공덕해 회향삼처 실원만 은하 금을 금일 지극 현성 바른 제자 등일보 사보기 소천 통일일보 창립 초대회장 전주이공 영근대거사영가 아항옹 제불보살 대자비지벼 비첩인지묘력 왕생극락 상품 연대지 대원왕은 당영보기 상세 선망부모 요새 종친 강열이 영가 2차 인연 공덕 부도명락 4대 강근 육근 정정 신무병고 만사여의 원만성취지 대원양은 항하사법계 무량불자 등 동유하정 하음해 통이보리 대도량 상봉하음 불보살 항몽제불 대광명 소멸무량 중제장 획득무량 대시에 본성무상 최정과 강도법계 제중생 이보제불 박대은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은성 살바냐 마하반냐 바라밀 마하반냐 바라밀 은이차 공덕 보급의 일체 아등여 중생 당생 극락국 동년무량수 개공성불도 1990년 6월 16일 대행사제 35세 유전 경백 이어서 조사가 있겠습니다. 우선 민족통일촉진회 대표 최고위원이신 송남원 선생의 조사가 있겠습니다.
창정 이영근 동지의 영전에 드립니다. 창정 동지, 나는 이 순간 동지의 영전에 서서 무슨 말을 말해야 될지 가슴이 메어지는 것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병드신 육신이 언젠가는 우리들 곁을 떠나가시겠지만은 행여나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가실 줄은 믿지 않았습니다. 동지의 영전에 서니 지나간 일들이 낱낱이 주마등과 같이 되살아나서 이 아쉽고 적막한 심정을 슬프다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도 그 슬프다는 낱말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창정 동지, 최근 몇 해 동안 동지는 내가 동경에만 오면 병구를 무릅쓰고 학군의 산장에서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민족의 갈 길을 이야기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왔을 때에도 동지는 체중이 72kg로 늘었다고 하면서 박병배 형이 창정 동지는 92세가 정년이라고 했다는 말을 웃어넘기면서도 약간의 관심 같은 것을 가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덕에 밤 2시가 넘도록 이야기를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동지와 최후로 만난 금년 정월달에 왔을 때에는 내가 5월에 모스크바와 북경을 다녀오는 길에 들려 그쪽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동지의 영전에 서게 되다니 이제는 저승에서나 만나 모스크바와 북경 다녀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창녕 동지, 동지의 영전에 서니 나는 44년 전 처음으로 동지와 내가 만나게 되던 일이 되새겨집니다. 1946년 봄 우리 조국의 남북 통일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기회였던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재개하기 위해 우리 민족의 위대한 애국자인 우사 김규식 박사와 몽양 연영 선생이 앞에 나서서 좌우 합작운동을 전개하여 전 민족의 관심이 집중되자 창정 동지는 누구보다도 먼저 손뼉을 치고 나와 사회민주당을 대표하여 인민당, 공산당, 한민당 등 7개 정당의 젊은 동지들을 규합하여 중앙 정우 연락협의회를 조직하고 좌우 합작운동을 열렬히 성원하던 일이 눈에 선합니다. 나는 그 당시 김규식 박사를 보좌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지와는 각별히 친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지는 청년 시절부터 사랑하는 조국 회천의 대업을 위해 청춘도 권속도 공명도 다 버리고 목숨 바쳐 싸웠습니다. 조국을 얽매였던 쇠사슬이 끊기자 뜨거운 정열과 굳센 정력으로 사랑하는 동포들의 행복을 실현하는 일에 자기의 인생의 전부를 바쳐왔던 것입니다. 동지는 20세기적 사회혁신의 이욕과
민족 자주정신에 재촉받아 4.19 혁명 이후에는 국내에서의 진보적 정당의 등장을 촉진하였고 자주통일운동을 추진하면서 일간지인 민족일보를 창간하여 청년 학생들을 통일의 일꾼으로 묶으려고 자기의 정력을 다 쏟았습니다. 한계 이국의 망명지사로서는 뛰어난 그 실천력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동지의 그 선구적 애국적 정열과 국내에서 실천하던 우리들은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 혹독한 탄압으로 큰 희생을 치룬 다음 우리들의 운동은 완전히 좌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지의 굳은 의지는 굽힐 줄을 몰랐습니다. 동지가 생각하는 것은 자나깨나 통일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국의 통일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동지의 생활 전부였습니다. 몇 차례 동경에서 동지와 함께 있는 시간에는 화제가 전부 통일 문제로 모아져서 평화, 자주, 민주, 원칙, 통일 이론의 과학화, 이제 자나깨나 동지의 그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소리도 어디 가서 듣는다는 말입니까? 창정동지, 시간이 흘러가니까 세상도 크게 변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6천만 결의 귓전에는 그 무엇인가를 외치듯 속삭이듯 새로운 윤회하는 신호를 울리고 있습니다. 이 신호를 듣지도 못하고 가시다니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시원치 않을 심경입니다. 동지가 사랑하던 조국 그리고 동포들에게 모든 것을 바친다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살아온 동지이기에 조국과 동포들도 동지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할 때에 뜻을 이루지 못한 채 가시다니 저승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리라고 믿습니다. 뛰어난 재간과 뛰어난 능력을 가진 동지를 잃은 우리들은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창정동지는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살랐으며 인생을 완전히 유감없이 불태웠습니다. 동지는 인생이 너무도 짧다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가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동지의 살아온 길에 대해 동지적 입장에서 깊은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정동지, 이제는 다시 동지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된 슬픔을 참으면서 나는 긴 세월 아껴주신 깊은 우정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남은 우리 동지들은 창정동지의 뜻을 되새기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것입니다. 어느 때인가 저승에서 다시 만납시다. 창정동지, 나는 한없는 경애의 정으로 동지가 그렇게도 사랑하던 조국의 땅에 흙을 벽에로 평안히 쉬게 될 날이 오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빕니다. 창정동지, 평안히 쉬십시오. 1990년 6월 16일 성남은
이어서 전 진보당 간사장이시고 전 국회 부의장이신 윤길중 국회의원님의 조사가 있겠습니다. 창정 이영근 형을 마지막으로 만나 뵌 지도 벌써 재작년 봄 통일1로 사장실이었나 봅니다. 형은 불치의 병고에 시달리면서도 지겟발 집행위를 의지하고 나를 반가이 만나면서 조국의 민주화와 평화통일에 굳은 의지와 정열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논시주를 뜨거워지는 감명을 형께서 그 병든 몸에서 터져나오는 정열의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유명을 달리하며 형의 영전 앞에 이렇게 서니 아쉽고 그리운 정 달랠 길이 없습니다. 창정 형은 조국이 패망한 일제치하 청주 땅 명문가정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총명한 차지를 조국 광복이란 대의 앞에 몸부림치며 싸워왔습니다. 해방된 조국 땅은 다시 강대국들의 정치 역학관계로 남북이 두 동강이로 갈라지는 분단의 비극을 당하게 되지. 이 분단의 아픔을 민족의 민주 역량을 결집해서 자주적 민주적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형은 온갖 지혜와 정열을 불태워가며 고난과 역경을 무릅쓰고 파란만장한 생애를 마쳤습니다. 형의 일생은 바로 한국 지성의 역사 현장 그것입니다. 창정 내가 형을 깊이 사귀게 된 것은 저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잔의 6.25 와중 속에 부산에서였으니 언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형은 고 죽산 선생 농진장관 시절 선생을 가까이 모시면서 농지개혁과 농민 국가 안정을 위한 자유수매 제도를 확립하는 등 조국 근대화 민주발전의 터전을 다지고 계속해서 농민협동조합, 농민회의 등의 조직을 강화에 열중하면서 분주할 때였습니다. 허울 좋은 이념의 도구마와 해방이란 미명 이름 아래에서 동족 상잔, 민족 말살의 국제역학의 꼭두각시 전쟁을 할 때입니다. 이 분통 터지는 한맺힌 서름 속에서 형은 민족의 지성을 되찾아 인간 존엄과 민족 자존, 민주 그리고 평화통일의 대원칙을 고수하면서 이것을 발전시켜야 하겠다는 깊은 자각의 선구자였기도 했습니다. 이 깊은 자각은 전쟁을 통해서의 얻은 자각이요, 형이나 나나 아니 온 결의가 이러한 민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해야만 민족의 행복이 오겠다고 하는 것을 다 염원할 때였습니다. 이러한 민족의 비원을 정치적 현실에 옮겨보려고 피나는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이미 죽산 선생 제거의 음모는 진행이 되고 있었으며
형 또한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말살의 대상이 되고야 말았었습니다. 그리하여 형에게는 어마어마한 대남 간첩단이란 올가미를 씌워 군제 단심에서 처단하려 할 때 나는 변호인의 자격으로 이 음모를 깊이 알게 되었고 형의 고매한 인격에 또 접하게도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죽산 선생은 법적 암살이라는 리갈 아사시네이션으로 당하게 되었고 형 또한 이 사건을 전후해서 망명의 수모와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어야만 하게 됐습니다. 영은 형, 지금 나는 당신의 영전에서 지난날의 넋두리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고 감명받은 형의 참된 모습을 증언하여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형은 민족의 자존, 독립의식에 투철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형의 민족주의는 이데올로기의 포장을 통해서 보는 편협한 계급적 민족이 아니라 생활과 문화를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로서의 소박한 의미에서의 민족주의였습니다. 더구나 남을 무턱대고 오랑캐라 욕하고 남의 문화를 천시하며 망자 존대한 민족주의자는 물론 아니었으며 자기의 열등의식을 돋보이게 하려고 히스테리적 콤플렉스의 발로도 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형은 민족 역량을 키우려고 혹은 다음의 터전을 세우고 혹은 태양신문, 민족일보, 통일일보 등 언론을 통한 민족 역량 배양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형은 인간의 전업을 근본으로 하여 자유와 정의가 실현되는 역사의 발전 원칙을 신봉하고 하는 진보주의자였습니다. 그러기에 형은 어떠한 미명하에 독재 체제나 인간 우상의 영웅주의를 반대하고 인간화 민주화 평화의 편에 서서 꾸준히 싸워왔습니다. 우리나라 혁신계 재정당, 돌이켜보면 멀리 여우는 선생의 근민당, 6.25 후의 진보당, 민주혁신당, 4.19 후의 사회대중당, 통일사회당 등 형이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끼치거나 관여하지 아니한 곳이 없습니다. 망명 중에도 서울의 민족일보, 동정의 통일일보를 창간하여 피나는 투쟁을 계속하며 오늘의 자주평화 민주통일의 정도를 이끌어 오는데 선구자적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정형은 바로 20세기 조국의 순환사와 분단사에 자기 몸을 불사른 희생의 현장 증인이라 하겠습니다. 장정형, 이제 호련히 떠나신 형을 기리며 역사의 소명을 다하신 형의 업적을 더듬다 보니 형의 인간적인 순환의 아픔마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조국의 사랑하는 조국의 품을 떠나서 그것도 일제 쇠사슬을 끊으려 몸부림치던 그 일본 수도 동경 땅에 아이러니한 만능을 할 수밖에 없던 그 수모와 그 고달픔, 그리고 일본 땅에서 생애를 마쳐야 할 운명의 작휘, 아마 형만이 사무치는 한일 것입니다. 처자식과 개인의 행복을 버리고 오직 역사적 사명감에만 몸을 불사른 고달픔은 형만이 간직한 순정일 것입니다. 장정 이영은 형의 육수는 비록 가시였지만 형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고요히 영안으로 보십시오.
형을 진심으로 추모하는 많은 직위들이 멀리 조국에서 그리고 일본 각지에서 여기 구름같이 모였고, 형의 업적과 정신은 모든 후진들의 가슴 속에 살아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정의를 다 못한 부인과 자녀들도 형의 혼을 간직하고 굳세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동경 땅에 남기신 통일본은 이 땅의 하늘 낭민 형과 같이 그들의 권위공허와 동포와의 길잡이의 역할을 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민족의 자존 그리고 민주 평화 통일의 역사 창조를 통하여 세계사의 신기원을 반드시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다 못하신 일 안타깝기가 한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생각하시고 이에 삼가 형의 명복을 비렴하지 않습니다. 1990년 6월 16일 전 윤길중 이어서 전 이화여대 대학원장이시고 전 국회의원이신 이건호 법학박사의 조사가 있겠습니다. 장정, 우리는 어찌하여 이렇게 이별을 고해야 됩니까? 인생이 무상하다고 하지만 예외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어리석은 꿈이 되고 말았습니다. 작년 4월 서울의 한강 맨션에서 장정이 요양을 하고 있을 무렵 우리들은 하루가 멀다고 만나서 마치 젊은이들과도 같이 담소를 즐겼죠. 그런데 1년 남짓한 시간 우리가 헤어져 있는 동안 모든 것이 이렇게도 변하고 말았습니다. 장정은 스스로 늙었다고 인정한 일도 없고 병으로 고생한다고 호소한 일도 없습니다. 호탕한 웃음으로 화제를 이끌어가며 문병원 친구들을 오히려 당황하게 하던 장정의 모습 눈으로 보는 듯합니다. 장정, 형은 대표적인 지식인이며 드물게 보는 애국자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장정의 그 심도 있는 논리에 탄복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그 뜨거운 애국의 정열에 경의를 느끼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정은 확실히 이 시대의 범인들 위해서 고고한 교육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탁월함 때문에 일생을 통하여 뼈저린 외로움을 참아야 했으며 때로는 오해와 박해까지도 견디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장정이 항상 견지한 그 의연한 자세에서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권위를 느꼈던 것이죠. 망명생활의 고초 속에서도 장정이 이룩한 공적은 참으로 거대한 것이었다고 하겠으나
그 중에서도 통일일본은 가장 뚜렷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통일일본은 제1동포들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국내에 뜻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결례로서의 삶의 진리를 조명해주는 밝은 등불이었습니다. 정부가 장정의 나라 사랑을 기려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 하나의 훈장으로 형의 공헌을 다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우리 정부가 망명객인 장정의 참된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이 기쁩니다. 앞서 가신 형이여, 이승의 우리들은 형의 그 호탕한 웃음과 의연한 자세로 저 세상에서나마 구원의 복을 누리시기를 머리 숙여 빌 뿐입니다. 1990년 6월 16일 이건호 제배. 끝으로 제1본 대한민국 거류민단 중앙본부에 박병헌 단장의 조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영건 선생님의 영전의 연결의 말씀을 올리게 되오니 정말 슬픈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처음으로 배우게 된 것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40대 초에 혈기에 찬 창년기이었던 선생님의 모습 아직도 뇌리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민족 자중에 대한 신념과 민족의 통일에 대한 진념, 만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커다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조국에 불행했던 정치 정체 때문에 일본으로 오시게 되었고, 이곳에서 선생님을 다시 배우게 되었고, 당시 불완전한 정치임에도 불구하시고 민족의 장래와 제1동포에 대한 선생님의 정열과 타결한 오늘날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생의 그 신념은 많은 제1동포들과 청년들을 강화시켰습니다. 60년대 초 말부터 선생께서는 10년에 그랬던 북한 및 조천영의 통일 정책과 동포 정책을 가차없이 규탄하셨고, 또한 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조청년계 동포들의 성묘단 사업에 커다란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란 어려운 조건 속에 일간지인 통일일보를 발간하여 동포들에게 올바른 통일 인식과 의사 통일의 마탕을 만들어 제1동포 사회 발전에 언론으로서 크게 공용하셨습니다. 선생께서 그다지도 신념으로 기원하시던 조국 통일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다행히 그 유지를 계승한 뿐만 하는 많은 인재를 길어 놓으셨고, 통일일보라는 둘도 없는 제1동포 신분을 남겨 놓았습니다. 이는 제1동포들의 자랑이요 우리들의 길이길이 간직해야 할 민족 재산입니다. 한만 시대를 누구보다도 고통을 끄으시다가 떠나시는 선생님이시여, 비록 유명을 달리하셨으나 계속 민족의 통일되는 그날까지 민족의 장래를 지켜봐 주시고
제1동포의 미래를 걱정해 주시오. 저희들은 선생님이 남긴 높으신 뜻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선생께서 뜻하신 많은 일들은 남기신 채 또 애지중지하시던 유가족들을 띄워두시고 속세를 떠나 시오니 심신 얼마나 절통하시겠습니까? 하오나 인간의 생로병신은 처리에 다루는다 하셨습니다. 바라오컨대 이제 유가족과 많은 친지들이 모여 뱅우하오니 부디 재성에 타기 무궁하소서. 1990년 6월 16일 제1번 대한민국 거리민단 단장 박병. 다음은 조전을 필요하겠습니다. 이영근 회장님의 부음을 뒤늦게 전해 듣고 놀라움과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아울러 유족에게 심심한 위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자유당 최고위원 김종필. 이영근先生のご逝去を知り深い悲しみを抱いております。30年に及ぶこの間、先生には実に多くのご教示をいただきました。イヨングン先生に出会うことのできたことは私の生涯に喜びにございます。深い感謝と尊敬とともに心からの哀悼の意を捧げます。岩波書店安江良介。祖国の民主化と平和統一のため、今こその時、先生の訃報に接し、痛恨の極みなり、ここに生前の行為を感謝し、後に継ぐことを信じるとともに、まだ安らかなれと謹んでご冥福をお祈り申し上げます。조선장학회 관세지부장 조기영. 전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보처장관 최백렬, 오사카 흥은 이사장 이희건, 한일이원연맹 회장 박태준. 이외에도 많은 정보가 도착했습니다만 진행 관계상 낭독은 생략하겠습니다. 식순에 따라서 고 이영근 선생의 명복을 비는 가해감 헌주가 지성자 여사의 연주로 있겠습니다.
다음은 유족 대표와 장의위원회 대표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유족을 대표해서 고 이영근 선생의 장남이신 상주 이경섭 박사와 장의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철도 통일일보사 업무국장이고 이번 장의위원회 운영본부장을 맡으신 김철도 운영본부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같이 앞으로 나와주시면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또 먼 길 못 하시고 이 의식에 참석하셔서 아버지를 추도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에게는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고 자상스러운 아버님이었습니다. 그런 아버님이 오랜 병고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신 데 대해서 슬픔과 서운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버님 생전에 보여주셨던 정의와 의리와 관심으로써 아버님의 뜻과 위협이 지속 발전되기를 여러분과 더불어 바라며 여러분의 계속적인 도움을 기대합니다. 오늘의 장례식을 위하여 그동안 수고를 아끼시지 않은 통일일보사 사장 이하 직원과 그 가족 여러분께 유가족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공사 다망하시고 또 날씨가 굳은데도 불구하시고 고 이영근 선생님이 통일보사 장례식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서 장의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고 이영근 선생님이 뜻과 위협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 남은 통일일보사 사원 및 사우들의 힘으로서는 너무나도 벅찬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전에 해주셨던 배려와 질타, 격려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고 이영근 선생님은 그렇게도 염원하셨던 조국 통일과 민족 통일을 못 본 채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이미 염원이 하루빨리 실현되도록 저희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 이어서 고인과의 고별을 하는 헌화가 있겠습니다. 우선 장의위원회 위원장과 유족의 헌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의 분향의 순서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맨 먼저 장의위원회 이승목 위원장의 헌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상주신 이경석 박사의 헌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미망인 장윤근 여사의 헌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부 김혜자 여사의 헌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손녀 이미생 양과 손자 이경일 군의 헌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님 이인노 여사와 사위 한수봉 씨의 헌화가 있겠습니다. 맨 먼저 조사를 읽어주신 선생님들의 분양을 하고 다음은 무순으로 지명 분양과 일반 분양의 순서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족 통일 촉진회 송남원 최고대표위원회 분양이 있겠습니다. 윤길중 의원님의 분양이 있겠습니다. 이건호 박사의 분양이 있겠습니다.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특명정권 대사 이원경 대사의 분양이 있겠습니다. 제1본 대한민국 거류민단 중앙본부 박병헌 단장의 분양이 있겠습니다. 독립기념관 안충생 관장의 분양이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신 최호진 박사의 분양이 있겠습니다. 박진목 선생님의 분양이 있겠습니다. 남재 의원님의 분양이 있겠습니다. 허필석 한신협 회장의 분양이 있겠습니다.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조일재 이사장님의 분양이 있겠습니다. 이용익 한중산업 대표이사의 분양이 있겠습니다. 최용화 고문의 분양이 있겠습니다. 황태준 한국신체장애자 복지회 회장의 분양이 있겠습니다. 김진규 오사카 총련사의 분양이 있겠습니다. 박병배 선생의 분양이 있겠습니다. 최종환 선생의 분양이 있겠습니다. 최세현 선생의 분양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윤기록 교수 의 분양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권일 박사의 분양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조용주 고문의 분양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윤성욱 선생의 분향이 있겠습니다. 조덕송 선생의 분향이 있겠습니다. 장성록 선생의 분향이 있겠습니다. 이만화 선생의 분향이 있겠습니다. 허문도 전 국토통일원 장관의 분향이 있겠습니다. 이영일 민자당 광주 갑구위원장의 분향이 있겠습니다. 서강화 전 조선일보 편집 부국장의 분향이 있겠습니다. 전옥숙 신해텔 서울 대표이사의 분향이 있겠습니다. 주일대사관 이대상 참사관의 분향이 있겠습니다. 조용신 참사관의 분향이 있겠습니다. 민단중앙본부 박태환 의장의 분향이 있겠습니다. 민단중앙본부 신용환 감찰위원장의 분향이 있겠습니다. 김화남 한국청년상공인연합회장의 분향이 있겠습니다. 김경필 한국청년회 중앙본부 회장이 분향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명 분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진행 관계상 여러분들의 일반 분향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중생서흥불 찰나 건밀 소천영가 신원적 전주후인 이영건 영가를 위하여 천수경일균 독동하옵나니 지시음지우 정지심제소 신묘장구디더러니 남보라 누르유노모걸려간 웅기일수유대사다가야 마가르니가야 옴돌범아예수 살았나
정 생종아 절에사양아 저거 생야 일편군기 사야 일편군열 본자체 본무질 생사근의 여의견 조규일몰 상동로 담음불수 생사원하 검사 제국지 정성 사후 본장 지시은 전령 천도법회 본향 고향의 배발원 제자 이성목 모이기 이경섭 모이기 장윤근 모이기 일로 모이기 김혜자 모이기 이미생 모이기 이경일 모이기 한수봉 모이기 통일일보사 사원일동 각각 금고이 소천 전주호인 이영건대거사영가 영가의도상 스승망 광급부모
아